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박싱의 설렘을 담아 경제 이슈를 하나하나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경제 뉴스, 경제 소식 쉽고 또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홍익호 오늘 금융시장 모든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날이죠. 네. 네. 스무고개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러지 마시고요. 체감상 오늘 한 방송 달에 분량이 좀 그래요. 모자랍니다. 한 지금. 달에 한 번 네. 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몇 번이죠, 1년에? 1년에 8번 오는 여덟 바로 번. 그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홍행코의 대출금리가 오르는 기준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네, 민감한 얘기를. 네. 네. 오늘 이 너무 중요한 이슈, 금융시장의 향방을 앞으로 또 결정하게 될 이 이슈를 살펴볼 거죠? 누구와 네. 함께 하죠? 이민재 기자, 오늘 금융시장 이벤트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네.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네. 네, 바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네, 그리고 또 금융시장 전반과 최근 우리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죠. 이 가계부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다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뭐 기준금리는 예전에는 금융시장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그렇죠. 이슈이기도 한데 작년에 0.5%에서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연리 2.25%죠. 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금리 인상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해지는 건데 긴축 기조, 즉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오를지 시장에서 어떻게 관측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연합인포맥스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제 0.2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내다봤는데요. 네. 이들이 한 목소리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 전망한 데는 역시나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3%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네네. 네, 이게 이제 지난 98년 11월 이후로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1998년이면 이제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IMF. 네. 그렇죠?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주목해서 볼 건 네.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네,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네. 지난달에 4.7%를 보면서 이제 한 달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는 건데요. 네. 이제 물론 뭐 이번 달에 집계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내려가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 금리를 인상하는 거 외에는 뭐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네. 뭐 물가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두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미국을 비롯해서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금리 인상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굉장히 뭐 중요하고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물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 금리가 역전돼 있다는 것도 이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뭐 하나의 근거인데요. 네. 지난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조치를 결정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한미 금리 역전 상황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에서 이제 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밟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2.5%로 올라갔고, 그렇죠. 네, 현재까지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25%보다도 네, 0.25% 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상황과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책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 금리가 더 높으면 네네. 이제 신흥국에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은 금리가 높은 선진 시장으로 그렇죠. 빠져나갈 유인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불안한 흐름을 맞아요. 보이지도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저께 달러원 환율이 장중한 때 1,345원을 이제 돌파하면서 뭐 외환 당국이 이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치솟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제 한국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 한미 기준 역정이 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외화 유출이 좀 일어나고 또 환율이 오르고 계속 이런 순환이 계속 고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도 7월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기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이 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통위가 2달 연속 빅스텝에는 나서기 좀 어렵고 아마 이제 0.25%포인트 포인트 올리는 그 베이비 스텝을 이제 밟을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그렇죠. 둔 판단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베이비 스텝의 근거로 네. 통화 정책을 이제 미리 예고하는 그 성격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이제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제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뭐 이제 물가 흐름이 예상되는 그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뭐 당분간 이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것도 네.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무엇보다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네. 좀 빅스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일단 뭐 마음 같아서는 빅스텝을 하고 싶어도 사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네. 또 경기 침체, 뭐 움츠려드는 네. 뭐 그런 걸 또 막으려는 네. 전략으로 어쨌든 생각을 여러모로 좀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주신 그 가계 빚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금통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이런 부분도 진짜 개인뿐 중요하잖아요. 아니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담이 얼마나 커지길래 이 빅스텝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한국은행이 그저께 네. 2분기 가계 신용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네. 네, 자료를 보면 가계 부채가 이제 1,8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1년에 대략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추산됐는데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네. 그 사용되는 이 은행채 같은 지표금리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연동이 때문에 되죠. 네, 예.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똑같이 금리가 올라도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더 이자를 많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신용도가 낮고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의 부채가 네. 이 전체 가계 부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음.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러네요. 뭐 이번에 그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뭐 대세 여론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과연 지금 금통위가 지금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몇 번 남았나요? 올해? 네, 이번 금통위를 이제 지나게 되면 연내 통화정책 회의가 네. 앞으로 10월과 11월 두 번 남습니다. 그럼 두 번 동안 하면 이제 연말 금리가 되는 건데 연말 금리 대책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문가들이 남은 회의 중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이상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두 번 모두 인상한다고 해도 각각 베이비 스텝에 그치면서 올해 말 최종 기준금리가 뭐 낮으면 2.75 그리고 뭐 높아도 3% 수준에서는 마무리되는 시나리오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서 보면 한 2.75% 전망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3% 2.75%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2.75~3%다 높긴 한데 네. 2와 3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네. 부담이 느낌도 좀 그것도 다른 고려를 것 할 같기도 것 하고요.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다면 올해는 뭐 2.75에서 3%까지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또 어느덧 또 내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 전망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어느 정도에서 좀 멈춰질까요? 네, 이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네. 이어질지의 여부도 결국은 물가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물가 상승률이 뭐 당국 예상대로 뭐 추석을 좀 지나고 올해 네. 10월 말쯤에 정점이라는 게 확인되면
내년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들이 있는데요. 네. 또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라는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이제 하향 네. 안정화된 게 소비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하는 설명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악재가 있고 또 이제 세계적인 고물가 추세가 뭐 계속되거나 아니면 한미 정책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지거나 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에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건 뭐 솔직히 말해서 미국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과의 차이를 생각해야 되고 역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 초에는 그렇게 된다면 뭐 3.25%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년에 이제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좀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억제한 요인들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반대로 금리가 곧바로 좀 하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물가와 성장률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네네. 네, 물가가 안정을 되찾았어도 이번에는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반등했고요.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까지 진행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목해야 될 이슈가 좀 많습니다.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또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에서의 발언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네.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거라는 이제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노무라 증권이 이제 올해 3분기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네.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 근거가 이제 올해 3분기부터 국내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네. 근데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물가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인상 기조가 맞아요. 언제 끝날지도 네. 모르는데 인하 기조 벌써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오늘 이제 기준금리가 오늘 금통위에서 결정이 되고 이 뒤에 달려오는 경제 전망 이게 또 중요하겠죠. 네. 금통위가 열리는 이제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이 수정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관건은 한국은행이 연간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높일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낮출까인데요. 대부분 전문가는 이제 현재 4.5%인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5%대까지 높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또 만약 소비자 물가가 5%대를 보게 되면 네, 이제 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의 경우엔 2.7%에서 2%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치를 내릴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건 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네,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재고 증가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생산이나 투자도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얼마나 낮아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시 기준금리 얘기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 생방송이 이제 끝난 후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예, 바로 바로 이제 나오겠죠.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요거 예측하면서 이미 며칠 전부터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장일치로 뭐 동결적으로 예상을 했다라든지 그렇죠. 인상적으로 다 예상을 미리 조사를 했다라든지 선수 조사를 그러니까요. 하죠. 네. 네. 채권 시장에서 반응이 또 어떤지 여러 가지 좀 볼까요? 네, 이 네. 베이비 스텝이 뭐 대세론으로 이제 굳어진 만큼 이번 이제 금리 인상분은 채권 금리에도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실제 기준금리가 올라도 뭐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일 때 그렇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충격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 전망 가능성을 낮게들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네. 그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 담길 내용과 그 하는 총재의 이제 기자간담회 발언인데요. 네네. 네, 만약 물가가 정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네, 이제 최종 기준금리 예상치가 3%에서 2.75%로 내려가면서 시장 금리도 좀 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됩니다. 네. 현재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3% 수준의 최종 이제 기준금리 기대감이 반영되어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0.25%포인트 인상하면 시장이 이미 반영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정도는 예상은 받아들일 가니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좀 아까 말씀하신 물가와 경기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한국은행 총재의 이 발언, 이 대책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이나 뭐 이런 크립토 자산들, 코인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리와의 상관관계는? 네,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네. 네, 미국 연준이 네. 네, 빅스텝에 나설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제 해소되지 이제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면 또 올리니까 또 역전이 되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네. 수출 경기도 둔화되고 있어서 네. 이 주식 시장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환율 급등 여파 때문에 네, 기대와 달리 이제 2,500선에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태인데요. 그렇죠. 네, 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 가상 자산 시장에서도 네네. 네, 다들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서 금통위가 이제 확실히 관심도는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네,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긴축 속도와 관련해서 네.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잭슨홀 미팅에 네.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쏠려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토요일에 발표될 그 7월 개인 소비 지출에도 좀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네.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지표도 봐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지표, 맞습니다. 거시 경제 네. 지표 이런 그렇죠. 걸 봐야 되는 타이밍이죠. 하나가 발표가 되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계속 요즘은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주식 시장이나 뭐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미 좀 선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또 가장 민감하게 이 금리를 받아들이는 시장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요즘 매매 자체가 좀 얼어붙어 있는데 제일 변동성 큰 그렇죠. 시장이죠 요즘에. 네.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현재 거래 절벽을 겪고 있는 이 부동산 경기가 네. 혹시 더 가라앉지는 않을까 그러게요. 하고 네, 시장이 좀 예의주시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현재 매수 심리 자체가 좀 부진한 데다가 네. 대출 규제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네. 네, 급금매 정도가 아니면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데요. 네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는 음. 이제 흉흉한 소문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음.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역대 처음으로 빅스텝 인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이 서울에서조차 이제 직전 신고가보다 집값이 30%나 가까이 떨어진 단지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네, 이런 공포감이 확산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영끌에서 집을 마련한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그 대출 금리 문제. 네, 이뿐 아니에요. 영끌에서 산 젊은 층뿐 아니고 지금 전세 가격은 높은데 집값의 평가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깡통 주택일 때 네. 이런 거 속출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분양 시장 예정이 돼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 버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금매가 또 지어지기 전에 그렇죠.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 과연 어떤 영향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금리 인상 기조가 더 이어진다면 이 젊은 세대 영끌족들이 더 이제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대거 토해내는 상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벌써부터 시세보다 대폭 낮아진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이제 각각 6%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이제 연말에 최종 기준금리가 3%까지 간다고 보면 주담대가 대략 한 7, 8% 그리고 신용대출이 최고 9%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벌써 2년 전이죠. 그 초저금리 시절에 대출을 받아서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집을 샀다면 네,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코인에 베팅한 그 비투족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이 비투족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금리가 3%까지 가게 되면
네, 이제 대출 상환 부담이 당시와 비교해서 한 2배 정도로 이제 불어날 걸로 네.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영끌족이 아닌 뭐 영끌거지라는 말까지 아이고. 돌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는 주담대 있어요?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그러니까 대출담대를 일으키지 않았군요. 네. 예, 그나마 이럴 땐 또 다행이라고 봐야 이럴 때는. 되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최근 몇 년간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경제가 계속 변해요. 네. 그렇죠? 유동적인데. 자, 산업 쪽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오르면 뭐 투자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당장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게 되는데요. 이 기업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회사채 시장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해지면서 음. 네, 이제 새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네. 기존 회사채 만기 돌아온 회사채를 상환하는 규모가 더 많은 음. 이 순상환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네. 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좋지 못해서 네. 그렇죠. 네,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이나 채권을 좀 활용하기보다 네, 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때 네. 네,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음. 또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또 살펴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항공업계의 타격이 좀 큰데요. 이제 항공기를 구매할 때 이제 그 빌리는 리스료, 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이제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억 원, 네. 그리고 아시아나는 이제 328억 원의 음. 이자 비용이 이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음. 네,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이제 할부로 사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네, 소비자들이 새 차 구매를 또 주저하게 그렇겠네요.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개인뿐 아니고 이제 네. 항공, 자동차, 정유업계 모든 업종들이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네. 이들 기업과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은행권은 보통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 인상분을 바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에 반영시킵니다. 네.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고금리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이제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배불린다는 비판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네, 이제는 반대로 그 눈치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기 맞아요. 시작하면서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계 예대금리 차가 신한은행이 1.62% 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다음 날 바로 이제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0.3에서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네. 했고요. 네. 네, 또 이제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기 일주일 전부터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이제 줄줄이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좀 경쟁하면서 대출 금리를 내리고 또 예금 금리를 좀 올리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이 이제 방송 끝나면 곧 있을 예정인데 네. 지켜봐야 할 사안과 또 기준금리 상승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 가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상승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채널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네, 홍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